케이스 컨트롤 분석에서 레어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 분석을 할 때 레어 베리언트 메서드들이 케이스 컨트롤의 넘버와 오즈 레이셔, 마이너리 프리퀀시에 따라서 타입원 에러와 파워가 어떤 분포를 나타내는지 비교한 논문입니다. 레어 베리언트나 로우 프리퀀시에 있는 그런 베리언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와스에서 하듯이 싱글 로커스 어소시에이션 테스트에서는 파워가 낮다는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이펙트 사이즈나 샘플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레어 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 메소드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진 베이스드 테스팅 중에서 버든과 디스퍼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스퍼션과 버든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반의 테스트냐 아니면 스캣 같은 어그리게이션 테스트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면은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컨트롤의 수가 충분치 않고 그리고 분석을 할 때 그 케이스 컨트롤의 숫자가 혹은 비율이 딱 맞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기는 그런 데이터의 샘플들은 unbalanced 혹은 unequal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이런 메서드들의 비교를 한 것들이 꽤 있지만 보통 거의 이 저자들에 의하면 항상 밸런스드 샘플, 케이스와 컨트롤 수가 같은 경우에만 비교를 했다. 근데 언밸런스드한 경우가 실제로 리얼 데이터에는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밸런스드 샘플과 언밸런스드 샘플 이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을 나눴는데요. 보시면 밸런스드 샘플 같은 경우는 토탈 샘플 수가 여기 보시면 20부터 2만까지 즉 예를 들면 20이면은 언밸런스드에서 케이스 10명, 컨트롤 10명 밸런스에서요. 밸런스에서 20이다 하면은 케이스가 컨트롤 10명이다. 그리고 100명이다 하면은 컨트롤과 케이스가 50명이다. 이런 게 이제 밸런스드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 언밸런스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수를 지정을 하고 데이터셋을 나눴습니다. 컨트롤 수를 10,000명일 경우와 30,000명일 경우 그래서 10,000명일 경우에 케이스의 수는 10명부터 7,000명까지 3만 명의 경우에는 10명부터 이제 1,000명까지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드 샘플 같은 경우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파워 테스트 할 때는 파워 테스트와 타이원 에러를 볼 때 마이너리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0.01 기준으로 변이들을 추렸습니다. 0.01 이하인 경우로 변이들을 이제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 같은 경우에는 타입원 에러에 대한 경우인데요. 보시면은 밸런스드 샘플인 경우에 타입원 에러가 두 메서드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는 플랫입니다. 보시면은 흔히 유의 수준으로 하는 0.05 기준에 웬만하면은 다 그 미만의 에러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입원 에러가 이 리그레션 기반의 메서드와 이 스캔 메서드에서 0.05 미만으로 잘 컨트롤 되는 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이 스캔 메서드에 비해서는 타입원 에러가 잘 컨트롤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높은 개연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거는 샘플 수가 늘어날수록 스캣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조금 높아지는 트렌드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언밸런스드 샘플에서는 어떤지 살펴본 게 이 B 블락과 CD 피규어인데요. 이 B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컨트롤 수를 10,000명이랑 30,000명으로 나눠서 언밸런스드 샘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케이스 수에 따라 그러면은 케이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높아지는 순서로 이제 정렬한 게 이제 B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언밸런스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밸런스드 샘플에 비해서 타입원 에러가 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0.05 미만으로 컨트롤이 잘 됐던 반면에
이 0.05 미만으로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스캣 같은 경우 반대로 언밸런스 샘플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기반 테스트보다는 좀 타입 원 에러가 높은 경향을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수 10,000명일 때와 30,000명일 때 따로따로 이제 나눠서 본 게 언밸런스 샘플에서 C와 D인데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를 보시면은 컨트롤 수가 10명일 때, 그리고 컨트롤 수가 10,000명일 때, 케이스 수가 10명일 때, 여기 보시면 케이스 수가 10명일 때, 컨트롤 수가 30,000명일 때, 지금 전체적으로 그 타입 1 에러에 대한 수치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케이스 컨트롤 언밸런스드한 경우에는 케이스 컨트롤의 비율에 따라 이런 타입 1 에러가 달라진다기보다는 케이스 수 자체에 좀 더 영향을 받는 것 같다라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입니다. 보시면은 케이스 수는 10명이고 똑같이 10명인데 컨트롤 수는 3배나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러에 대한 비율은 사실상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워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은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즈 레이셔 값을 좀 정해줘야 될 텐데 오즈 레이셔를 여기서는 2.5로 픽스를 해놓고 분석을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Y축이 파워로 바뀌었는데 전반적으로 샘플 수가 좀 적을 때 밸런스드 샘플에서 일결성 기반이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을 나타내나 어느 정도 샘플 이상, 특히 이제 2,000, 4,000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스캣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전반적으로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캣이 좀 더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이제 퍼포먼스가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제 90% 이상의 파워를 나타내려면은 스캣 같은 경우는 4,000명 정도 되면은 90% 이상인 경우의 파워를 가지는데 일결성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가지려면은 14,000명 정도 되는 샘플이라야지 파워가 이제 90% 이상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언밸런스드 샘플에서는 어떠한지 똑같이 이제 케이스 컨트롤 비율에 따라 정렬을 한 게 이 B 그래프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스캣이 훨씬 더 높은 그 파워를 보인다. 밸런스드 샘플뿐만 아니라 언밸런스드 샘플에서도 이 경우에도 또 이제 컨트롤 10,000명일 경우와 30,000명일 경우를 나눠서 본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워가 언밸런스드 샘플인 경우가 좀 더 밸런스드 샘플에 비해서 높은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크리틱한 시각으로 본다면 밸런스드 샘플 같은 경우에 조금 샘플 수가 아무래도 뭐 이렇게 뭐 20,000명까지였는데 여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컨트롤 뭐 케이스 수는 적게 시작하긴 하지만 컨트롤 수가 이미 10,000명 이상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언밸런스드 샘플에서 여기서 파워가 좀 더 밸런스드에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보시면은 케이스가 200명 정도 되면은 언밸런스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스캣에서 그 90% 정도의 그 파워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컨트롤 수가 10,000명이든 30,000명이든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되려면 언밸런스드인 경우 컨트롤이 10,000명일 때는 1,000명 이상의 샘플이 필요하고 그리고 30,000명일 때는 500명 이상의 케이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밸런스든 밸런스든 파워적인 측면에서는 스캣이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오즈를 2.5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오즈가 항상 그렇게 똑같지는 않겠죠. 케이스 컨트롤 간의 그런 오즈가 변이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변이 셋을 오즈를 좀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의 오즈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 그 변이 셋을 가지고 테스트했을 때 보시면 이제 로우와 모더레이트랑 하이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한 경우 즉 오즈 값이
1,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최소값이 2.3이긴 한데 어쨌든 보통은 0보다 큰 경우를 보통 그렇게 말할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그 2.3을 최소로 해가지고 리스크한 일일이 그 중에서 4까지 최대 맥시멈 4까지 해서 이러한 분포를 가지는 데이터셋을 이제 로우 데이터셋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4부터 9까지를 이제 모더레이트 하이인 경우 9에서 19까지를 이제 그렇게 하이라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서 데이터셋을 했고요. 그래서 오주가 이제 1 미만인 경우를 이제 프로텍티브 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0.43부터 0.25 이거를 로우셋을 하고 오히려 이제 좀 프로텍티브한 그 이펙트가 더 세다고 할 수 있는 더 작은 값들을 가지는 이 레인지들을 이제 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조 값이 다양할 경우에 그런 퍼포먼스가 어떨지 파워에 대해서 살펴본 테스트가 이제 요 다음 플랫인데요. 보시면은 역시나 파워적인 측면에서 이 스케일 메서드가 좀 더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당연히 그런 하이 이펙트를 가지는 경우에는 파워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두 메서드 둘 다 이펙트 사이즈가 클수록 파워가 더 좋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상될 수 있었던 결과고요. 그래서 이 스캐 메서드가 좀 더 그런 퍼포먼스가 좋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스캡 같은 경우에는 그 이펙트 사이즈나 아니면 그 디렉션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더라도 그 테스트를 한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퍼포먼스가 파워적인 측면에서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이제 디스커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저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언밸런스드 샘플에 대해서까지의 레어베리언트 어소시에이션 메서드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들을 통해서 봤을 때 이 타입 1 에러를 좀 더 잘 잡는 거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인 것 같다. 그래서 그것 타입 1 에러를 잡는 게 목적이라면은 이런 로지스틱 리그레션 기반의 메서드가 좀 더 적절한 메서드일 것 같다라고 이제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 컨트롤의 비율보다는 케이스의 수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트롤 수는 뭐 3배 이상 차이 나더라도 케이스 수가 똑같다면은 그거에 대한 퍼포먼스가 비슷했던 것처럼 비율보다는 케이스 수 자체가 더 테스트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좀 더 그래서 그런 테스트 할 때는 케이스 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 조금 여기서는 파워가 안 좋은 것처럼 이제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저자들이 말하기에는 디지즈 자체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로사이들이 적은 비율의 경우 이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그 이펙트가 좋은 디지즈 로사이드의 수가 많다면은 리그레션도 파워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에는 오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고 디지즈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딱 정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지즈나 다양한 오즈에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피처로 남겨두면서 이 논문을 마무리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밸런스드 샘플과 언밸런스드 샘플 그래서 이 테스트를 봤을 때 타입 1 에러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샘플에서는 두 메서드 잘 잡는 편이나 언밸런스드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이 좀 높아진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샘플이 밸런스드하든 언밸런스드하든 리그레션 기반 테스트가 타입 1 에러를 잘 잡는 편이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스케일 메서드가 잘 잡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이 논문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